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둘이 같이 9월 선물 만기 이후로 현선물 수급 추이, 현물 수급 추이, 같이 연초 이후로 현물 수급 추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어제 있었던 이슈 좀 간단하게 리포트로 좀 설명드리고, 중요했던 거는 부채 한도 유예 제한이 있었죠, 공화당에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증시가 반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은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은 일드갭이라고 합니다. 일드갭으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한번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S&P랑 나스닥 한번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관련된 지표는 ISM 이런 건 다 사실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설명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일간 수출액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S&P에 대비해서 좀 증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코스피 그냥 코스피 200 코스닥 코스닥 150 S&P 나스닥 다 같이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살펴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가 휴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 원, 그리고 WTI, 금, 그리고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한번 좀 장기 파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홀딩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T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제가 오늘 좀 장 끝나고 사실 좀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든 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옵션을 좀 매수를 했었거든요. 좀 이따 조금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효성화학, 그리고 제일제당, DLENC, 그리고 LG전자, GS 이렇게 같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볼 종목은 목요일 날이다 보니까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테슬라 종목 살펴보고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마감 시황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 상승한 영향이 있었죠. 그 부분 때 있고, 그 부분 영향이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이 유예가 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1.8% 정도 반등을 했었고요. 코스닥 좀 크게 한 3.4% 정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차트가 코스피 200 차트고요. 이 빨간 색깔 부분이 프로그램 순매수인데, 오늘 계속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이어가면서 비슷하게 사실 움직임 이어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4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6,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한 1,0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5,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외국인 64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3,400억 정도 매수, 기관 800억 매수, 개인이 한 4,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차트 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일단 뭐 개인이 아직까지는 1.2조 정도 매수 중이고, 외국인 아직까지는 뭐 소폭 매도 중이고요. 기관도 아직까지는 매도 중입니다.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도 인 포지션이고요. 연초 이후로부터는 뭐 개인이 거의 한 72조 정도 매수 중이어서 뭐 상당히 큰 규모를 매수를 하고 있다. 수급은 상당히 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은 뭐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조금 이제 좀 매도를 늘리면서 한 5천억 정도 매수, 뭐 외국인도 거의 뭐 한 5천억 정도, 4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역으로 한 7천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엔 기관 매수, 개인 외국인 이제 매도 중이고, 이제 기관은 뭐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제 선물 매수, 현물 매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누적적인 현물 매수도 이제 개인이 한 12조 정도 되고 있어서 여기도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수급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뭐 가장 컸던 게 뭐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한 43만 명을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 56만 한 8천 명 정도 나왔었고요. 뭐 다 사실 증가를 했었습니다. 뭐 좀 잘 좋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고요. 뭐 가장 컸던 건 이제 맥코널드 공화당 상원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뭐 국가 디폴트 및 경제 이제 위기를 위해서 이제 부채 한도 상한 이제 단기적 유예 제안을 했습니다. 12월까지 조금 유예를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뭐 민주당이 이제 뭐 굳이 안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그 부분 때문에 증시가 반등한 게 가장 컸었고, 뭐 중국 쪽 이거는 뭐 사실 계속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판타지아 쪽에도 한 며칠 전부터 사실 좀 아름아름 좀 이슈가 나왔던 회사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디폴트로 이제 강등이 됐고요. 채권 상환에 이미 실패를 했었거든요. 5일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디폴트가 나는 상황이다. 뭐 중국 쪽 지금 부동산 업체 쪽은 계속 다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내 쪽 뭐 대출 수요는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급을 좀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다. 인 것 같고, 뭐 나머지는 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살펴보면, 파랑색은 코스피고 이제 빨간색이 일드갭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식 안에는 기대 수익률 9코트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그냥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뭐 지금 뭐 주식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지금 금리 대비해서는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금리는 전 중기적으로는 더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근데 다만 뭐 차트 설명할 때 얘기해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반등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은 뭐 차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드갭이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를 봤을 때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뭐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패권 전쟁 끝나면 이제 미국은 조금 더 저는 하락폭은 크리라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이제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층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인데,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합니다.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요즘에 급등을 많이 했었죠.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주가가 두 나라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 신용장고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4조 한 1000억 정도 되면서, 일단 뭐 계속 정점이 제가 기억하기로 25조 한 6천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날이 이제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뭐 꾸준히 고점 치고 나서 감소를 하고 있는 요인은 주가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계속 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일단 그 부분 때문에 한 1조 가량
한 1.5조가량 감소는 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상당히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건 변치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신용장구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 여전히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다 라는 건 이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용장구 증감 속도 같은 게 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이제 돈이 더 이상 못 풀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결국은 날 수밖에 없다. 저는 사실 중기적으로는 더 빠진다라고 증시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딱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엔 통화량 지표 이제 M2로 나눈 값인데요. 그냥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이건 저평가입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018년 정도 고점 부근까지 왔다가 빠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지표로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고요. 그거를 이제 시가총액으로 나눠 보면은 한 750 정도를 넘고 나서 딱 떨어지면 항상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750 넘었다가 상당히 넘었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중기적으로 저는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지수는 보고 있고요. 글로벌 GDP 대비로 봤을 때도 이제 코스피 시총 과거 고점들 이미 다 넘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 S&P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살펴보면은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 아직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추세도 아직까지는 넘진 않았더라고요. 중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 120 이동평균선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추세인 50 이동평균선도 아직까지는 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 라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일단 코스피 200부터 보고 코스피를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저점 이후로부터 새로운 파동이다. 단기 파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2파, 엘리어트 파동상 3파, 여기 4파, 이제 5파 고점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파 떨어지고 나서 여기가 이제 B파고, 지금이 이제 C파가 거의 저는 끝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1파, 여기가 2파, 3파, 4파, 여기가 5파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제 끝이 나지 않았나. 설사 끝이 안 났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빠지고 나면 끝이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에도 한 번 하락 정도로 끝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링을 해 본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5파랑 B파 고점을 그어서 이렇게 A파 저점에다가 그어 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하회를 하고 있죠. 이 채널을 하회는 하고 있어서 일단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된 거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확실하려면 여기를 넘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그냥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만 봤을 땐 추세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지만, 일단 RSI 이제 매수 시그널 나오고 있긴 해서 단기 반등에 이제 비파는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사실 볼 게 특별히 없어서 그냥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반등을 할까가 중요하겠죠. 여기가 만약에 이제 저점이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다고 치면은 어디까지가 이제 갈까가 중요할 텐데, 일단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여기가 이제 좀 상승이다 라는 걸 좀 후행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긴 한데, 여기보단 전 여기가 조금 더 명확해서 400.78을 넘어가면 뭔가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엘리어트 파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449가 이제 잠시만요. 이제 파동으로 차트로 이제 같이 설명을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5파인 거잖아요. 5파 고점이고, 이제 5파 고점 다음에 이게 A, B, C로 저는 이제 큰 A라 생각을 합니다. 큰 A가 이제 그럼 플랫이었던 거죠. 이렇게 N자를 보통 플랫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지그재그라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게 A파가 이제 플랫이었기 때문에
B판 아마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O파랑 A파 기입을 해 놓은 다음에 오파가 이제 고점이 449.04였고 이제 A파 저점은 481.93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제 본 게 저점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그럼 B파가 이제 지그재그는 이제 여기 61.8% 정도까지밖에는 못 올라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38.2를 되돌리면 408까지 올라가고 코스피 200으로 쳤을 때 최대 한 423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408과 한 423 정도를 일단 목표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그냥 지금 분위기상 한 408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시간도 이렇게 빨리 올라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로 408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423이면 요 정도까지 가겠네요. 아마 한 요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8 근처 오면 그냥 해지는 100%로 일단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뭐 저는 반등이 조금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일단 콜옵션은 조금 매수를 해놨고요. 근데 이제 선물을 산 게 아니라 콜옵션을 산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틀리면 사실 선물은 무제한적인 손실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해지를 해놓은 포지션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롱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왜냐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뭐 사실 급락이 나와도 이제 그냥 밸류에이션 상은 뭐 그런 전혀 뭐 놀랄만한 상황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급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만 손실을 봐도 끝이 나는 그냥 콜옵션을 매수를 해놨고 행사가는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안정적으로 해서 390이랑 이제 400짜리를 좀 섞어서 매수를 일단 했습니다. 이제 콜옵션을 그리고 이제 매수를 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뭐 그냥 미리 먼저 얘기를 하면 들고 있었던 게 이제 키스코홀딩스랑 현대해상이랑 뭐 DB손해보험이랑 KT였죠. 근데 뭐 다 공통점이 KT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 키스코홀딩스도 사실 시장 하락비에 비해서 안 빠졌고 그러니까 사실 키스콤 올랐고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고요. 이때보다는 올랐으니까 오히려 조정 보일 때보다는 그리고 뭐 DB손해보험은 뭐 거의 뭐 최고가 수준이고 현대해상도 뭐 최근 기준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뭐 사실 다 잘 올랐었거든요. 이 하락기에 사실 코스피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역으로 이제 잘 버텨주고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이제 B파라는 건 결국 A파의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 반등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되돌림 B파를 이제 누릴 확률이 좀 낮은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다 별로 못 올랐거나 내렸거든요. 오히려 증시가 한 1.6%.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그냥 좀 증시가 올라가는 걸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콜옵션을 산 게 있었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국고채 10년 금리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죠. 이게 국고채 10년 금리를 한번 오늘 좀 채권 쪽 연구원님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그냥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냥 제가 채권 쪽 한번 이걸 보고 싶었는데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다 나온 건 아니었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오늘 좀 채권 얘기를 하다가 그냥 채권 파동을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봤는데 이게 진짜 명확하게 1, 2, 3, 4, 5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이게 딱 첫 번째 1파니까 이게 절대 끝 파동일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2, 뭐 3, 4, 5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더 갈 텐데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제 기나긴 하락 파동이 있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상승 파동 꽤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5파가 거의 끝나간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1, 2, 3, 4, 5에.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인 2파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이제 금리가 2.387인데 요거도 만약에 그냥 어제가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물론 뭐 좀 소폭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국고채 2년 되돌림 파동이 뭐 그럼 1.93 요 정도 최대 1.64인데 뭐 64까지는 안 빠질 것 같고 한 1.93까지는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뭐 그럼 이제 그때 잠깐 손보가 이제 결국 그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손보가 이제 A파 때 되게 잘 버텨주고 오른 만큼 B파 때는 조금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역으로 이제 금리가 결국 어느 정도 못 올라가니까 증시도 아마 올라갈 거거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다 소설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뭐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키스콜딩스 일단 뭐 제가 거래량상 매도가 안 되고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면 현대해상이랑 DB손해보험 KT는 아마 이제 내일 좀 매도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스피 200 ETF를 살까 아니면 좀 낙폭이 컸던 걸 살까 일단 고민 중입니다.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뭘 살지는 모르겠고 뭐 일단 뭐 오늘 또 미국장에 따라서 제가 뭐 다르겠죠. 아마 한 번 더 하락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좀 그렇게 교체를 할까라고 좀 확률이 그렇게 할 확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손보를 제가 계속 좋다 하다가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뭐 손조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 지금 이 비파 때 안 좋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비파 고점 부근에서는 다시 손보로 좀 대규모로 이제 리밸런싱을 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기 파동을 보더라도 뭐 코스피 구주봉상 뭐 사실 RSI 매도 시그널 나오고 볼린저밴 타다가 떨어져서 상당히 좋지 않다. 사실 장기 파동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주봉도 여전히 뭐 차트 다 꺾였기 때문에 여전히 좋지 않고 주봉상으로도 뭐 여전히 차트는 사실 다 안 좋다. 결국엔 사실 저는 더 하락한다 라고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반등은 있었죠. 3.4%니까 여기도 RSI 하고 해서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그냥 딱 2파 정도의 되돌림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그냥 비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뭐 코스닥 150도 뭐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P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이제 MACD 다시 매수 시그널 나오고 파라볼릭도 매수 시그널 나오고 이제 뭐 전환선 위로 가서 추세가 아주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저는 이제 되돌림 파동 정도 비파 정도 나오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120분봉으로 보면은 결국 S&P도 5파 고점을 치고 여기까지가 이제 5파 고점 치고 A, B, C로 빠지고 그 다음 B파 이제 여기에 그냥 C파였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1, 2, 3, 4, 5가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가 맞았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B파를 어디까지 갈까? 이제 4260.25가 결국 고점이었으니까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약간 좀 수치가 다르네요. 제가 4260이 아니라 뭐 거의 맞으니까 그냥 저거 사용하도록 하죠. 0.25야 뭐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4371에서 4439 맥스는 4439 정도 요 정도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그냥 간단하게 4350 뭐 4450 정도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4350이라고 치면 이미 뭐 다 왔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4450이면 뭐 여기까지. 근데 꼭 되돌림 파동 비파가 뭐 꼭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도 아니긴 해가지고 일단 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하네요. 이제 되돌림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얼마 많이 남진 않았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ETF ETF가 아니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뭐 일봉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20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A파, B파, C파로 이제 A파 끝이 난 것 같고 이제 B파 반등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파동 계산치를 한번 넣어 봤을 때 뭐 14,880이니까 뭐 그냥 14,900 그리고 이제 뭐 한 5,200 정도 1,500 이제 15,200 정도까지 이제 되돌림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38% 되돌림하면 이미 거의 다 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뭐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가 얼마였죠? 이제 15,200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15,200이니까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은 되고 이제 이러면 뭐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B고 뭐 이렇게 C고 뭐 이렇게까지 가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거나 뭐 둘 중 하나지 않을까 뭐 결국 생각이 되고요. 뭐 그래서 사실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다만 뭐 코스피야 제가 봤을 때 되돌림이 여기로 끝날 리는 없다라고 봐가지고 많이 떨어진 만큼 뭐 제가 봤을 때 못해도 거의 뭐 408 근처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라는 게 일단 뭐 제 생각인데
일단 뭐 좀 지켜는 봐야 되겠죠.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38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보면은 뭐 비트코인도 그냥 이제 여기가 1, 2, 3, 4, 5였던 거는 뭐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여기가 A거나 1이고, 그 다음 여기가 A고, B고, 1, 2, 3, 4, 5지 않을까. 이제 결국 좀 의견을 바뀌었었는데,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게 5파로 내려가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서 과거 고점은 이제 넘었고요. 이제 뭐 여기를 좀 자세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저는 뭐 전고점은 넘어가지 못하고, 10파든 3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하락이 그렇게 크게 멀리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근데 뭐 여기도 그냥 대충만 봤을 때는 1, 2, 뭐 3, 4, 5 이 정도로 하고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들은 또 하락을 하면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RSI도 매도 시그널 나서 뭐 저는 좀 사실 좀 내려가지 않을까, 변동성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근데 다만 뭐 그냥 딱 추세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다 상승 추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여전히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근데 다만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 정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도 결국 구름대 하단에서 계속 지지는 보이고 있긴 해가지고 저는 좀 기술적 반등은 여기가 이제 A파든 1파고 B파든 2파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파동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깔끔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A파, B파, C파 명확하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B파 나오고, 여기가 1, 2, 3, 4, 5까지도 명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1, 2, 3, 4, 5가 명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A, B, C로 한 파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B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B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C파로 이제 더 크게 빠지겠죠, A파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항생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전환선 넘어선 상황입니다. 저는 좀 이제 B파 반등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서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이상은 없다라는 생각이고, 뭐 달러원도 아직까지는 다 호전이지만 일단 RSI가 좀 매도 시그널을 보이는 것은 조금 약간 위험 요인이다, 좀 빠질 수 있다 밑으로,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추세상은 문제 없지만 좀 단기 조정은 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뭐 WTI도 RSI 이제 고점 쳤죠. 이제 좀 매도 시그널 보이고 있어서 좀 기술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도 안으로 와서 좀 밑으로 조정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추세상은 문제는 없고요. 여기도 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가 또 다시 지금 당장은 조금 빠지고 있어서 일단 뭐 좀 반등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비파까지는 좀 버티겠죠 결국. 증시들이 이제 B파 좀 버티다가 C파 때 결국 좀 금리가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좀 그때 내리지 않을까. 결국 실질 금리는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중기적으로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결국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제 참 금을 사야 되지 않을까. 자, 금을 그때 이제 정말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좀 사야 될 때 이제 전반적으로 뭐 금이든 리츠든, 뭐 리츠도 제가 아직까지 막 살만한 거를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종목별로 분석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그때 좀 괜찮은 거 이제 좀 어떤 거든 뭐 부동산이든 같이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국고채 10년 금리는 아까 이제 파동처럼 5파를 친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여기가 딱 5파 고점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딱 파동을 애매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제 좀 과열이 된 건 맞다고는 봅니다. 좀 빠졌다가 올라가리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그래서 일단 뭐 손보는 지금 일단 잠깐 작전산 후퇴 정도 하는 게 좀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더, 그러니까 결국 올라간다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뭐 굳이 좀 약간 지금 이득 볼 때 팔고 좀 더 싸질 때 사자, 뭐 이 정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다른 게,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간다라고 봅니다. 미국채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추세는 조금 살아있고, 미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파가 안 나왔거든요. 이제 오파가 안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저는 좀 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구름대 정도까지는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B로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상승은 못했습니다. 이제 뭐 하락을 했죠. 0.2 정도, 한 2%까지 올라가다가 0.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딱 26일 프랭스팬이 딱 역전과 호전에 딱 절묘하게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걸 텐데, 일단 뭐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이제 비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큐스콜딩스 물론 뭐 많이 안 빠진 건 맞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추세가 뭐 다른 종목 비해서 좋은 건 맞기도 하고요. 저는 좀 뭐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 가장 큰 거는 여기는 제가 뭐 거래량상 뭐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래량이어서, 일단 뭐 저는 일단 키스콜딩스는 보유를 할 생각이고, 근데 다만 내일도 만약에 빠져서 122동평균선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깨진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데일리 거래량에서 매도하실 때 문제가 없다, 무리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120 깨지면 꼭 그냥 매도를 하고 재차 뭐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뭐 사실 저는 더 간다라는 생각은 뭐 변함은 없고요. 여기도 사실 손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뭐 일단 장기적으로는 더 간다는 건 뭐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손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좀 랠리를 계속했던 부분도 있고, 일단 뭐 금리가 좀 오버슈팅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기 때문에, 특히 국내 금리는 좀 잠깐 정리를 했다가 비파 끝날 때 뭐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장기 추세는 여전히 사실 좋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뭐 그냥 단기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조정은 안 보이더라도 뭐 조금 상승폭이 덜 했다가 이제 10파 때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여전히 일단 사실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는 거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추세가 일단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여기도 일단 뭐 내일 상황 봐서 하긴 하겠지만, 일단 추세가 좋지 않아서 웬만하면 그냥 매도를 일단 하고 재차 일단 또 좀 지켜를 볼 생각입니다. 일단 내일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좀 많이 떨어지고, 뭐 사실 펀더멘탈도 제일 좋으면 좋은데 뭐 정 살 거 없다 그냥 코스피 200 ETF를 살 생각이고요. 뭐 레버리지를 사기보다는 그냥 1배짜리 살 생각입니다. 어차피 옵션을 조금 섞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고, 왜냐면 뭐 제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 이미 밸류에이션은 좋지는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뭐 무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딱 그 정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밸류에이션 안 보긴 했네요. 키스콜딩스 같은 현재 주가 265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거의 한 67,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도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저렴하다. 사실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싼 거고 낮을수록 비싼 건데, 뭐 엄청 사실 싼 레벨이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DB손해보험이 현대해상보단 비싼 건 맞지만 절대적인 상황으로 이제 개별적인 주식만 봤을 때는 싸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도 뭐 KT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주가 뭐 한 3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정만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한 200% 정도 상승을 한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LG화학, 포스코, 한국증류지주, 이제 테슬라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제 LG화학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현재 주가 한 73만 7천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한 59% 정도, 59%가 아니죠. 한 59만 원이 적정하다. 약간 뭐 비싼 편이다. 뭐 그 정도 밸류에이션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주사 할인은 반영되지 않아서 뭐 할인을 하면 조금 더 고평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봤을 때는 뭐 많이 사실 올라온 건 맞는데, 과거 대비해서는
근데 조금 더 긴 시기열로 봤을 때는 과연 싼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물음표긴 합니다. 저는 뭐 긴 시기로 봤을 땐 좀 아직까지는 고평가다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고요. 뭐 고평가까진 설사 아니더라도 뭐 싼 건 아니다.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세상으로 봤을 때 뭐 차트상으로는 뭐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아직까지는 뭐 다 역전이 돼 있어서 추세는 좋지 않다. 근데 다만 이제 언제든 비판은 나올 수 있다. 딱 그 정도. 근데 결국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비파 반등은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뭐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살펴보면은 현재 주가 31만 9천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67%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상대 가치 평가를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사실 뭐 싼 편이다, 싼 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기대 수익률로는 저렴한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보면은 차트상은 근데 뭐 사실 다 역전이 돼 있어서 뭐 사실 차트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뭐 사실 네 뭐 차트상으로 뭐 사실 좋은 건 아니다. 차트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참 아마도 여긴 그냥 이제 A, B, C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가 또 이제 오파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아마 A, B 이렇게 C여서 A고 B고 이렇게 C로 갈지 뭐 사실 개별적인 파동은 그렇게까지 잘 맞는 건 아니어서 이게 엘리어트 원전에 보셔도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거래가 있고 정말 여러 명의 다수의 참여자가 있어야 좀 파동이 잘 맞거든요, 실제로.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걸 발견한 사람이 했으니까 이제 좀 신뢰도가 더 있는 건데, 좀 개별적인 주식은 아예 안 맞는다는 건 아닌데 이제 좀 안 맞을 확률이 꽤 있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추세는 좋지 않다. 뭐 추세상은 좋지 않다. 근데 다만 뭐 언제든 비파 정도 반등은 있을 수 있다.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사실 주가 자체는 상당히 저렴해진 상황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싼 편에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좀 바닥을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근데 추세는 전혀 뭐 사실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뭐 좀 비파상으로 이제 좀 3, 4번이라고 하니까 여기 한 번 시도하고 2번 하고 이제 세 번째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내일이라도 좀 장대 양봉 나와가지고 전환선 넘어가면 뭐 비파 정도 이제 좀 나올 구간이지 않나라는 뭐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여기 뭐 사실 한국금융지주 매수 추천 영상도 예전에 올린 거 있고, 뭐 제가 매도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좀 오래돼가지고 뭐 요 정도 근처에서 제가 매도를 하면서 일단 지금은 그냥 안 들고 있긴 한데, 뭐 보니까 충분히 뭐 살만한 것 같긴 합니다. 충분히 좀 살만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뭔가 지금 사야 될까라는 생각 지금 고민이 될 정도로 내일 올라가는 거 보고 낙폭도 컸겠다, 딱 제가 찾는 모양인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금융지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살지 좀 고민을 해보다가 내일 샀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딱 괜찮은 것 같네요. 밸류에이션도 보면은 딱 저렴해졌고, 충분히 저렴해졌고, 기대 수익률 높아졌고, 일단 뭐 증시 반등한다라고 쳤을 때 베타가 높은 종목이죠. 베타 높은 종목이고, 뭐 딱 차트도 여기서 딱 반등하면 좀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 딱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왠지 내일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사면은 여기 전환선이라도 좀 넘고 사면은 좋지 않을까. 딱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뭐 비파를 바라보고 사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이 정도도 이제 만약에 제가 산다고 치면 계산치 이제 여기가 저점이었다라는 후행적인 가정이 있다면 계산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쵸, 제가 갑자기 멍했는데 이제 테슬라 살펴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아직까지는 뭐 이상은 없습니다. S&P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상은 없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여기가 A파고 여기가 이제 지금 길게 지금 A, B, C로 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어디까지 갈진 모르고요. 여기 이제 전고점만 안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결국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좀 빠질 확률이 있지 않나. 결국 여긴 전고점을 넘더라도 그냥 오파지 않을까. 뭐 근데 이제 뭐 사실 보유하고 계시다면 뭐 굳이 뭐 미리 팔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기준선 정도 하회하면 뭐 그때 파시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 개별적인 종목은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게 이제 콜을 사긴 했는데, 이제 분명히 리스크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은 뭐 변함은 없습니다. 사실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영역이라 뭐 좀 사실 리스크는 있어서, 뭐 제가 이제 딱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딱 자본 대비로 하거든요. 자본 대비로 해서 맥스 5%는 넘기지 않고요. 맥스 5%는 넘기지 않고, 아이고, 네, 맥스 5%는 넘기지 않고 자본에 펜이 이상하게 꺼졌나 보네요. 펜이 그냥 꺼져서 뭐 그냥 말로만 하면은 뭐 자본에 이제 5%만 넘어가지 않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사실 이렇게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는 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제 개별적인 주식 이제 뭐 좀 낙폭이 컸는데 밸류에이션 괜찮은 거, 이제 한국 금융 주식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나 뭐 코스피도 뭐 그냥 뭐 나름 한 10% 낙폭 있었으니까 10% 넘었죠. 좀 반등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두 개를 섞던지 아니면 뭐 좀 괜찮은 것도 내일 찾으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 뭐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도 반등이 컸었는데 여기도 사실 낙폭이 컸었죠. 여기도 이제 아마 이렇게 A, B, C로 터져서, 근데 여기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도 좀 있는 회사여서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뭐 일단 네. 뭐 그래서 네, 여기도 뭐 사실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무너진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뭐 딱 뭐가 좋다라고, 저는 일단 뭐 지금 한국금융주주나 그냥 안전빵으로는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사실 낙폭이 엄청 크진 않아가지고 지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반 정도 섞고 반반 섞어볼까? 뭐 이 정도 생각도 이제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이제 뭐 결정하면 뭐 그 부분은 내일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반등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시 올라가는 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저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뭐 이렇게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죽은 고양이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려도 이제 이렇게 그냥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렇게 뛰어오른다. 뭐 사실 좋은 말은 아닌데,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되겠죠. 기술적 반등. 너무 급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이제 비파 오고 더 큰 하락이 올 거다라는 생각은 뭐 변치 않기 때문에, 뭐 요때 뭐 매도 기회로 삼거나 뭐 사실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방망이를 정말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좀 일정 부분 뭐 수익이 났거나 반등 파동을 좀 먹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지를 하시거나, 이제 그때는 좀 현금 보유를 늘리시는 게 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 또 뭐 아마도 이제 언론에서 지금은 뭐 이제 주식이 이제 더 빠집니다. 뭐 경기가 안 좋습니다. 뭐 수출이 이제 꺾입니다. 뭐 수출이 이제 꺾이는 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갑자기 이제 또 엄청 하락하다 보니까 다 언론들이나 뭐 사람들 심리가 너무 부정적인데, 또 올라가면 또 다시 이제 뭐 다시 이제 코스피 뭐 3,000 이제 뭐 4,000 뭐 내년도 이제 3,500 뭐 3,500 3,300 뭐 4,000 이제 막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올라갔다가 좀 빠질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뭐 제가 틀려서 더 갈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올라갈 때 좀 대비를 해놨다가 뭐 더 가면 뭐 그때 대응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항상 좀 안전하게, 결국 이 금융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는 많이 버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기보다는, 물론 계속 많이 벌면 살아남겠지만 한 번에 많이 버는 사람보다는 꾸준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이기는 건 살아남는 사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실제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좀 살아남으려면 결국 잃지를 않아야 됩니다. 뭐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이거죠. 100억이 있다, 뭐 100만 원이 있다. 두 배가 나야 200만 원이지만 이제 여기서 50%를 잃으면 50만 원이 되고 그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려면 50% 떨어졌지만 두 배가 올라야 되죠.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피해가 크거든요. 올라갈 때가 훨씬 힘들기 때문에 뭐 그래서 사실 가장 안 잃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 투자는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잃지 않으시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